사실은 저는 어떻게 출제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포인트들이. 오늘 제가 이번에 치러졌던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의 어떤 요령, 스킬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최근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시험이었나요? 2024년 3월 23일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행정법 총론 이번에 문제 나온 거 저도 당연히 봤고 해설 강의도 계속 다 찍었는데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그 판례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찍신이 강림해서 많이들 이제 고득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분들도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번에 정말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점도 여러 명이 나왔고 보통은 다 90점 이상, 95점 하나 아니면 두 개 틀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제 수강생들 중에 되게 많은 비율로 고득점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팩트고요. 노량진 전체에서 좀 놀라운 성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셨길래 이렇게 100점도 많고 네. 득점자가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출제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도 몸을 담고 있고 또 실무가로서 또 행정법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기도 하고 게다가 이 수험 세계에서도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가 딱 이제 선별이 되고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포인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드렸죠.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또 수험생으로서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번에 치러졌던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의 어떤 요령, 스킬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3월 23일에 시행했던 행정법 총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행정기본법상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 문제도 보시면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한 투탑이 바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죠. 법령은 정말 꼼꼼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들 쭉 보면 자, 이런 국가배상법 뭐 나올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요. 자, 이게 너무나 빈출이 많이 냈던 겁니다. 그동안 기출문제로 보면 수십 번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정답으로 딱 등장을 해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5인 내에서 각하 결정했다. 잘못한 게 맞죠. 잘못한 게 맞으면 국가배상을 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국가배상 소송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대법원에서요.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서로 라이벌입니다. 근데 라이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소송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인정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출이 되고 있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지문에 속해요. 하지만 정답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이 애초에 설계된 목적이 자,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만 하고 기출만 열심히 공부해도 무조건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아예 출제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절대 쫄면 안 된다. 자, 이게 제가 꼭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5번 문제도 다 행정기본법 조문이 그대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근데 이 6번 문제, 이거는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정말 놀라운 문제입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자, 2번은 바로 시행령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법률까지만 공부하지 시행령은 거의 공부를 안 하거든요. 시행령이 나왔다? 되게 이례적인 문제인 거고요. 심지어 이게 정답이야. 시행령을 정답으로 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문이 분명 여러분이 아는 거를 출제했던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다라고 했죠. 너무나도 맞는 지문이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우리 행정법에서 배웠던 이런 금전적인 제재는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해요. 형사처벌이 절대 아닙니다. 자, 3번 판례도 이미 빈출이 됐던 판례죠. 여러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에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원칙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4번 지문을 보시면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자, 상한액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기본법 조문 그대로인데요. 제가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과징금은 상한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은 부과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였죠. 근데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상한액이 딱 밑줄이 가 있을 거예요. 안 바꿨네? 맞는 거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내가 모르지만 2번을 과감히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는 게 무조건 나온다. 나와도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를 딱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요 6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 문제, 자, 이것도 조금 재밌는 문제였는데,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판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이 니은 같은 판례는 분명 우리 기본선이 있지만 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배상에 관한 지문이잖아요. 자,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배상 지고 공무원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보세요. 경찰관, 이게 공무원이죠. 자, 음주운전 적발이 됐습니다. 만취한 주치 운전자가 있어요. 단속 경찰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요, 나 이거 뺄게, 내가 뺄게. 열쇠 주세요. 라고 해서 열쇠를 반환받고 이 차를 몰고 튀다가 딴 데가 사고를 냈어요. 여러분, 경찰관은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술 취해서 음주 단속한 사람한테 열쇠를 줬잖아요. 음주운전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국가배상을 지지 않는다고 됐으니까 틀린 거겠죠. 이렇게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오더라도 기본기를 가지고 푸시는 거다. 국가배상이라는 건 뭐지? 국가배상 판례들을 보면 과실이 제일 중요했죠. 과실. 과실은 다른 말로 잘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는지를 보시면 그렇게 판단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요 14번 문제였습니다. 14번. 자, 근데 이것도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례로 나왔는데 이 사례를 쭉 보시면 우리가 아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네? 일단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항상. 자, 이건 어떤 판례냐면, 자, 위헌 판결이 있기 전의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후속 집행행위는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 판례입니다. 자, 우리 이 결론은 무조건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험생들은 보면서 모르다. 뭐지? 안 본 건데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려웠던 거거든요. 자, 이 결론. 무조건 이 후속 집행 절차가 다 무효다라는, 자, 이 결론만 갖고 풀면 기업과 니은이 왜 틀린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기속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한번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 이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집행 절차들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속력이 반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들이고요. 어렵긴 했고 판례를 디테일하게 내서 지문 자체가 읽기에 좀 어렵긴 했지만 사례를 보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요건 요 판례구나. 그 판례 취지에 맞춰서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이 틀렸고 디귿이 맞는데 모순되지 않나요? 기억 니은과 디귿이 모순돼요. 기억 니은이 틀렸구나. 이런 감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처럼 상대적으로 고르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4번 사례 문제도 내가 이 판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0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팁을 말씀드리면, 자, 무조건 반복이에요. 특히 기출문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방 살펴본 바대로 기출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모르는 게 껴들어가도 나머지 3개가 다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만 잘 보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지문을 정확하게 알 때 3번 보는 거랑 10번 보는 거랑 선명도가 다르죠. 선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1번 문제가 확실하다 그러면 100%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4개 지문 중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2개, 애매하게 아는 거 하나, 그리고 전혀 처음 보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2개는 맞추죠? 하지만 여기서 고민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득점과 떨어지는 사람과 팥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출을 10번 보신 분들은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선명 이거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반복 횟수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기출 지문만 제대로 여러 번 반복해도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성공한다. 기출 문제지만 딱 보면 정말 양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거를 많이 봐서 선명하게 만드는 거, 양을 줄여서 이거를 수에 반복해서 선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객관식을 잘 풀 수 있는 팁인 거죠. 행정법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방법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신뢰하실 수 있는 게 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천재를 뽑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노력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예 출제 가이드 자체가 기출 문제를 무조건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기출된 것만이라도 여러 번 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끔 설계된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공부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요.